안녕하세요. 히오렌즈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환경생활의 박경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 없이 그냥 좀 지나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뭐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또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 듯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선생님들 매장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색광 숨겨진 진실 최종 정리 하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청색광 시세포 괴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과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부분을 다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청색광 황반 변성으로,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눈부심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색광과 황반변성의 그 상관 관계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그 황반부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동반되어서 결국은 세포에 영향을 미쳐 실명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안 질환입니다.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 시세포 괴사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황반변성은 예전에는 그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했었죠. 즉 나이가 많은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병하는 그런 어떤 안 질환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황반 뒤쪽에 있는 황반 색소의 밀도가 낮아져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주로 그 노년층의 황반변성이 좀 많았던 그런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대에서 30대에는 밀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다가 연령대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반대로 밀도는 굉장히 어떤 낮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스마트폰이 어떤 그 급증하던 시기에 황반변성 안질환자가 더불어서 좀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많은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어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어떤 스마트폰이 급증하던 시기에 왜 갑자기 황반변성의 그 안질환자가 증가했는지 그 원인을 오늘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안질환 전문가들은요, 황반변성의 증가 원인 중에 하나를 스마트폰의 청색광으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청색광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눈의 망막 끝에 안쪽까지 들어와서 망막의 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가시광선이기에 사실 그 황반변성 증가에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눈의 황반은 망막 가장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황반은 물체의 그 상을 맺히고 또 색깔을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우리 그 눈의 중심 시력의 약 9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황반이라든가 루테인은 스마트폰의 그 청색광의 영향으로 인해서 루테인 세포의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낮아지는 황반 색소의 밀도보다 그 청색광이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황반 변성의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주로 그 노인층에 많이 발병하던 황반 변성이 최근에는 30에서 40대 젊은 층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널리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 또한 굉장히 젊은데 3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황반변성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어떤 힘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그 TV라든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루테인이라든가 황반의 어떤 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성 눈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보조식품이라든가 라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반 색소의 밀도를 낮아지는 밀도를 낮아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또한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반색소의 밀도가 낮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굉장히 황반 변성의 위험에 젊은 층보다 한 2배에서 3배 이상 노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뭐 버스를 타게 되면 그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이라든가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나마 청색광을 차단하는 렌즈를 좀 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의 마음이 드는 건 좀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층 실명 안질환 1위가 황반변성이라는 그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의 눈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정말로 인지를 하고 대처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결국 황반변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큰 위험을 우리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러한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세포 괴사의 가장 강한 파장대를 차단하는 청색광 차단 렌즈를 사실 우리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또 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진행했던 세미나 중에서 시세포 괴사라는 부분들을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치명적인 시세포 괴사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대가 430에서 450, 460 나노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파장대를 차단하는 청광 렌즈를 우리는 고객에게 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야간 운전 눈부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야간 운전할 때 그 상대편 차량의 밝은 헤드라이트 그 전조등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자동차의 전조등은 지금처럼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밝지가 않았었어요. 오히려 좀 어두워서 사실 야간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그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서 운전을 할 때 좀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 운전을 할 때 전조등으로 인해서 어떤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눈부셔가지고 우리 눈 건강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그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발전은 크게 그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1세대가 할로겐 램프, 그리고 2세대가 HID 램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세대 LED 램프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고가의 차량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레이저 헤드라이트, 이렇게 4세대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 램프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일반적으로 그 가정과 전시 등에 사용되는 실내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 스포츠, 테마파크 등에 사용되는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V, 자동차,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전광판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LED는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백열등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조명들은 사실 뭐 수은이라든가 생산을 해낼 때 수은이라든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어떤 그 방출이 되고 배출이 됐었는데, 우리 이 LED 조명은 친환경 기술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이 바로 이 LED 조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LED 조명에서 청색광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ED는 방출되는 빛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또한 LED 램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색광을 방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간 운전 시 지속적으로 그 눈부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 눈에 심각한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즉 눈의 피로감이라든가 시세포 괴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의 램프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레이저로 헤드라이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단지 우리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색광을 차단하는 렌즈를 장용함으로써 상대편 차량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눈부심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청색광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가지 시세포 괴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 그리고 황반변성, 그 다음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눈부심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오 렌즈의 코팅을 주제로 어떤 그 세미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렌즈의 코팅은 청색광을 차단하는 코팅은 미러 방식, 염료 방식, 그리고 렌즈의 세미를 통한 어떤 청색광 차단 방식 등의 어떤 다양한 어떤 코팅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디오블루 맥스, 즉 미러 방식으로 청색광을 차단하는 1세대의 코팅을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떤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보통의 청광 렌즈들이 한 30에서 뭐 50% 정도 차단을 한다고 하시는데 100%를 차단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어떤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미러 방식의 저희 디오의 디오블루 맥스 코팅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장마, 태풍 등으로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디오 렌즈와 함께 꼭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또 저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